현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많은 활약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지난 연말에 그 지상파 방송사들 가요축제 프로그램 보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 사실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 보고서를 썼는데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가요축제 프로그램이 이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전부 혹한의 날씨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가수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는데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하나 보죠? 이원 생방송을 통해서 야, 바깥에서도 그렇군요. 하게 될 때가 있대요. 예, 예. 그런데 특히 재작년이죠. 2016년 연말에 MBC 가요대제전에서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가 그 이원 생방송 과정에서 바깥에서 엄청나게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서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일보 등 보도에서요.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앞둔 야외 무대에서 추위와 싸우는 걸그룹 멤버의 모습이 포착됐다. 팬들은 이 정도면 거의 고문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요. 올해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 작년 네, 연말에도 작년 연말에도 똑같았어요? 네,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 연말에 진행된 가요축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요, 보도들을 보면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스포츠투데이, 아이린 추위 이겨낸 파격 노출. 이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추위를 이겨냈다고 하죠. 오마이뉴스에서는 SBS 가요대전 레드벨벳 아이린 추위를 잊는 예쁨이라는 제목으로 추위를 잊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SBS 경우에는 지금 고척돔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추웠나 봅니다. 당시 아이린 씨는 사실은 뭐 추위를 이겨냈다거나 잊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참아낸 것 뿐이겠죠. 네.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노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선정적인 제목들을 뽑아내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MK 스포츠의 경우에는 아이린 성탄절의 섹시한 노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사용을 했고요. 네. 아시아투데이는 제목이 정말 웃긴데요. 레드벨벳 아이린 자비 없는 노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추위 얘기는 아예 없고. 네, 노출에 방점을 찍은 보도들은 스포츠 한국이나 뉴스원, SBS 퍼니, 스포츠투데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노출하려면 더더욱 추운데 네.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한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유일하게 독서신문이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와이스, 추위와의 싸움이 자발적 선택이길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걸그룹 세계에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차림을 하는 것이 프로의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극한 추위를 이긴 열정의 무대라는 식으로 보도한다라고 보도했어요. 네. 한마디로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원인을 짚어본 거죠. 그러네요. 한겨울에 진행되는 행사에 대부분의 가수들이 짧은 의상을 입는 현상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요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또 요즘 이런 성상품화 문제를 지적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 씨가 12월 30일에 개인 SNS를 통해서요. 어린 연기자들이나 신인 연기자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겠죠. 특히 이 같은 도구화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관계와 갑을 관계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 성상품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저는 이 성상품화의 주범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클릭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무엇이 먼저인가 생각했을 때 언론이 좀 먼저 자정해 줬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연예인의 성상품화 또 연예인 가십성 보도 이런 것만 주로 보도하는 언론사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잖아요. 예, 올해 특히 그런 지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연초에 연예인들의 연애에 대해서 디스패치에서 단독으로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디스패치처럼 연예인의 인권은 좀 나몰라라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파파라치처럼 쫓고 또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죠. 몇 년 전부터 디스패치가 아주 그런 걸로 유명하죠. 네. 예. 사실은 디스패치는 2017년 10월 25일에 조덕재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 겁탈 장면 행동 분석이라는 기사에서요. 이 조덕재 사건이 있습니다. 반민정 씨와의 어떤 성추행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죠. 촬영 현장에서의 성추행 논란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추행 당시에 메이킹 필름 내용을 공개하면서 성추행한 장면을 자세하게 그야말로 상세하게 보도해서 이 보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하. 이후에 피해자 반 씨가 해당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게 얼굴과 이름을 모두 노출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 네. 당시엔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과 얼굴을 노출했다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정을 통해서 조덕재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반 씨에게 사과를 하고 디스패치가 관련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있는 보도였다는 게 인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요. 디스패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10건 넘게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청와대에서 어떤 매체를 인터넷 언론을 폐간을 시킨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제 유효하니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될 것 같고 자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권 최대 쟁점의 하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보도 분석하셨다고요? 네.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언론 역시 비슷한 시기에 관련 보도들을 내놨습니다. 예. 신문 보도량부터 봤는데 모니터 기관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가 단식에 들어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기간 내에 가장 많이 보도한 매체는 한겨레로 총 42건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경향신문은 32건, 서울신문은 30건으로 비교적 이 이슈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동아일보는 23건, 조선일보는 21건이었고요. 가장 적은 보도를 한 것은 중앙일보인데 고작 12건만 했습니다. 조중동이 조금 적게 보도했네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조는 어땠습니까? 논조는요, 굉장히 특이하게요. 6개 신문사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모두가 사설을 내놨는데요.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설에서도 찬성. 네네. 네.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요? 일단은 선거제도 개편은 각 정당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선거제도 개혁 이슈를 지나치게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고 정치적으로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 초점을 맞춰서 보도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요. 조선일보에서 화난 3야, 문 정권은 박근혜 시즌2라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15일에 열린 야3당 합동 집회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평의당, 정의당이 형성해온 범여권 연대가 흔들리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곧 반정부 대열에 합류키로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하. 반정부라고 해서 굉장히 예. 대립을 강조하고 있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가지고 각 당이 열심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꼭 야3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또 표면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무시하고 이제 딱 대립으로만. 예. 동아일보도요. 개혁 입법 쟁점 사안 공조 균열 우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립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사설에서 독일을 언급하면서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의 발언과 맥락이 매우 비슷해서 이 주장을 연계해서 사설에 내놓은 것은 동아일보가 유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맞아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보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네, 제가 이번 모니터를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보도 자체가 상당히 찾기 어려웠고요. 네. 일단 이번 보도에서는 대체로 야3당의 단식 소식, 그냥 그 행태,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하거나 여야당 정
정치인의 주장을 그냥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보도 제목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일보가 21건의 기사 중에서 7건을 이런 따옴표 기사로 채웠습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네네. 특히 조선일보는 야3당이 민주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평화정의당, 적폐연대민주당, 촛불 들먹이지 마라. 요게 따옴표예요. 예. 이런 식. 화난 3야, 문정권은 박근혜 시즌2. 이것도 따옴표였거든요. 야3당의 정권 공격을 그냥 따옴표로. 네. 이런 공격을 제목에 넣어서 기사화했고요. 이처럼 여야 정치인의 주장을 제목에 담은 기사의 건수는 중앙일보가 12건 중에서 4건. 동아일보가 23건 중에서 6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네. 비해서 한겨레는 42건 중에 8건, 경향신문은 32건 중에 8건, 서울신문은 30건 중에 5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여야당의 정치인이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고요. 네. 이게 공방의 수준이었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않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시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론에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처리하는 언론 보도는 자칫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다라는 네. 우려를 합니다. 사설에서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보도 행태를 보면 이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인 네네. 것처럼 보도를 한다. 네네. 그 말이군요. 네. 그리고 의원수 확대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또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네. 논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죠. 그러니까 국민 네. 여론은 거기에 반대가 많고 예. 이걸 또 강조하는 보도도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방송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 딱 의원수 증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두 방송사 모두 보도에서 사표 방지 혹은 취지가 같은 표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먼저 TV조선은요. 제목에서부터 국회의원 적어도 30명은 늘어날 듯.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의원수 증대를 언급했고요. 앵커도 의원 정수 확대폭을 놓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거나 소수 야3당은 60명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30명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 사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늘어날 의원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팩트체크 형태의 코너인 따져보니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예. 이 보도에서도 강상구 정치부장이 직접 나와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각 당의 셈법을 정략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코멘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채널A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채널A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설명하면서 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두 방송사 모두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자칫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수 늘어나는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예. 식의 프레임을 잡았다 이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월 11일에 보도자료에서 의원수를 확대하는 대신에 국회 예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세비를 반으로 줄이자는 논의까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의원수를 늘리는 대신에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일은 없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 내놨는데도 이런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저도 그냥 얼핏 보면서 조선, 중앙, 동아 뭐 이런 보수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길래 네. 이거는 좀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네 싶었는데 네. 예. 자세히 오늘 분석하신 걸 보니까 사설에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놓고 정작 보도에서는 이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예, 약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네요. 너무 자세히 아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아. 그런 보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 같은 걸 상세히 잘 설명한 그런 언론은 없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JTBC와 한겨레가 비교적 보도를 잘했는데요. 예. JTBC는 사표 방지와 같은 장점을 설명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KBS와 MBC도 정치권 이슈로 이 사안이 등장한 11월 말부터 관련 보도를 꾸준하게
많이 냈습니다. 예. 신문에서는 한겨레가 아무래도 가장 보도를 잘했는데요. 왜 현행 선거제도가 불공정한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고 해외에 실제 적용되었던 사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를 갉아먹고 있는데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보도였고요. 네. 정치 쟁점화하고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한 다른 기사들 사이에서 매우 돋보이는 보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네네. 네. 저는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도를 보면서 네. 이런 어려운 이슈야말로 좀 자세히 보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자꾸 정치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라고 보거나 정치 혐오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자기들 밖으로 싸움이라는 식으로만 본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민주사회 언론이라면 민주주의에 필요한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자세히 전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것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